남의 삶을 훔쳐 산 여자의 충격적인 결말. 여러분은 혹시 인스타에서 보는 반짝이는 삶이 모두 진짜라고 믿으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한 여자가 남의 삶을 통째로 훔쳐 살다가 결국 끔찍한 결말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인데요. 들으시면서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일부 회색빛 일상. 2023년 봄 서울의 한 오피스텔. 김서연 28세. 중견기업 경리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똑같은 지하철을 타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살. 점심은 늘 편의점 김밥, 저녁은 혼자 먹는 배달음식이었죠. 서연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생기가 없어? 동료가 물었지만 서연은 그저 힘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도 왜 사는지 모르겠어라고 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누워 습관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피드에는 늘 그렇듯 타인의 화려한 삶들이 펼쳐져 있었죠. 몰디브 여행, 미슐랭 레스토랑, 명품 쇼핑. 다들 어떻게 저렇게 살까?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게 맞나? 그날도 무의미하게 스크롤을 내리던 중 서연은 갑자기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한 여자. LUNASTELLA94라는 계정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여자는 서연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또래, 비슷한 키와 체형,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죠. 그 여자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2부 선 넘기. 서연은 마치 홀린 듯 루나의 계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두바이 버즈칼리파에서의 디너, 샤넬 매장에서의 VIP 쇼핑. 팔로워는 무려 18만 명. 댓글란은 온통 부러움과 찬사로 가득했죠. 언니 너무 예뻐요. 인생이 영화네요. 부럽습니다. 여신이세요. 서연은 루나의 사진을 하나하나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게 내 인생이었어야 해. 처음엔 단순한 부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감정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죠. 서연은 매일 밤 루나의 계정을 확인했고 새 게시물이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은 충동적으로 루나의 사진 한 장을 저장했습니다. 발리의 선셋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계정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발리 여행, 해시태그 선셋, 해시태그 힐링. 친구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헐 서연아 발리 갔어? 부럽다. 와 대박 언제 간 거야? 너무 예쁘다 유유.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쾌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죠. 그날 밤 서연은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SARAHPREMIUmIFE 3부 가짜가 진짜가 되는 순간 서연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루나의 사진들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자신의 새 계정에 올리기 시작했죠. 얼굴이 잘 안 나온 전신샷, 뒷모습, 풍경 위주의 사진들을 선별했습니다. 놀랍게도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00명, 500명, 1000명. 와 언니 인생 너무 부럽다.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살 수 있어요? 꿈의 삶이네요. 서연은 점점 살아라는 캐릭터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회의 중에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죠. 댓글에 답글을 달고 스토리를 올리고 다른 인플루언서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에게서 DM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님. 프로필 사진 보고 반해서 연락드려요.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마이너스 정우.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스타트업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 서연이 평소라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스펙의 남자였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시간 어떠세요? 사부 위험한 만남.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서연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신용카드를 긁어산 디자이너 원피스, 명품 가방, 그리고 뷰티샵에서 받은 완벽한 메이크업.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 정도였죠. 사라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은 돌아봤습니다. 정우는 사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우님. 서연은 자연스럽게 사라의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한 설정이었죠.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 여유가 있고 현재는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인스타 보니까 정말 멋진 삶을 사시던데요. 부럽습니다. 정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이 좋았어요. 김서연을 볼 때는 아무도 그런 눈빛을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거짓말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한번 시작하니 술술 나왔죠. 파리에서의 에피소드, 두바이에서 만난 재미있는 사람들, 다음 달 계획 중인 뉴욕 여행. 정말 매력적이세요. 또 뵐 수 있을까요? 정우가 묻자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날 이후 둘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서연을, 아니, 사라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고급 레스토랑, 루프탑바, 전시회. 정우와 함께하는 시간은 서연이 상상만 하던 삶이었습니다. 문제는 서연도 정우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였죠. 오브 폭주.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어서자 광고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님, 저희 브랜드 제품 협찬 어떠실까요? 모델료 0만 원 제한드립니다. 저희 호텔 홍보 부탁드려도 될까요? 서연은 이제 완전히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김서연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사라로 변신했죠. 하지만 점점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수가 잦아졌고 상사에게 여러 번 지적을 받았어요. 김서연 씨, 요즘 너무 산만한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충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죠. 이제 진짜 내 삶을 살 거야. 서연은 완전히 사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죠. 광고 수익만으로는 사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위험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부모님 카드를 몰래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엔 회사에 다닐 때 접근했던 재무 정보를 악용하기 시작했죠. 법인카드 정보를 도용해 명품을 구입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팔로워는 10만, 20만, 30만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우와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그는 서연에게 프로포즈까지 준비하고 있었죠. 사라, 나와 결혼해줄래?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것을. 육부진짜의 등장. 2024년 여름,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평소처럼 새로운 사진을 올리고 있을 때 한 통의 DM이 도착했습니다. 내 사진 도용하는 거 재미있으신가요? 발신자는 LUNASTELLA94, 바로 그 루나였습니다.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서연이 어설프게 둘러대려 했지만 루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수집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24시간 안에 계정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세요. 아니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서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정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30만 팔로워, 수백 개의 게시물, 수천 개의 댓글. 이 모든 게 진짜 자신의 삶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내가 왜 지워야 해? 이제 이게 내 삶인데. 서연은 오히려 루나를 역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제 사진을 도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야말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무모한 선택은 최악의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칠부 폭로와 몰락. 다음 날 루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충격적인 폭로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 황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제 사진을 모두 도용해서 가짜 인플루언서 행세를 하고 있어요. 증거 첨부합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원본 사진들, EXIF 데이터, 심지어 여행 당시의 항공권과 호텔 영수증까지. 루나는 완벽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헐, 진짜 도용이네. 30만 팔로워가 다 가짜였어. 소름 돋는다 진짜. 신상 털어라. 해시태그 가짜 인플루언서, 해시태그 사라 도용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서연의 인스타그램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어요. 욕설과 협박이 쏟아졌고 팔로워는 시간당 10,000명씩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도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피해자입니다. 이 어설픈 해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죠. 네티즌들은 본격적으로 서연의 신상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얘 본명 김서연, XX 회사 다녔대. 회사 돈도 횡령했다는 제보 들어옴. 정우라는 남자랑 사귀는 것도 다 거짓말로 시작한 거래.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아니, 서연 씨. 이게 다 사실이야?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정우의 한숨 소리가 가슴을 찢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진심이었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는 연결되지 않았죠. 팔부 무너짐.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기, 횡령. 여러 혐의가 쏟아졌죠. 서연의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아,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도 서연은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회사에서는 즉각 형사고발을 진행했고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광고주들도 줄줄이 계약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했죠. 친구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그동안 우리한테도 다 거짓말한 거야? 제발 연락하지 마. 서연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30만 팔로워, 수천 개의 게시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삶이었어. 진짜 내 삶이었다고. 서연은 매일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죠. 구부 법정에서 법정에 선 서연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사라로 빛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피고인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서연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요. 남들처럼 멋진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의 삶을 훔친 겁니까? 훔친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만든 거예요. 사라는 제가 만든 캐릭터라고요. 서연은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은 채 증언했죠.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루나도 증언했습니다. 제 2년간의 추억과 경험을 도용당했습니다. 제가 땀 흘려번 돈으로 다녀온 여행, 제가 만난 사람들, 제 이야기였는데 누군가 그걸 훔쳐서 자기 것인 양 행세한다는 게 정말 끔찍했어요. 결국 서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부 텅 빈 방. 판결 후 6개월. 서연은 부모님 집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갚기 위해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서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과자가 된 그녀를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서연은 여전히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새로운 가짜 계정을 만들어 루나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는 것. 루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여행, 새로운 경험들. 팔로워는 이제 50만 명이 넘었죠. 도용 사건이 오히려 그녀를 더 유명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저게 내 삶이었어야 해. 서연은 또다시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루나의 최신 사진이 떠 있었죠.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죠. 서연아, 밥 먹어야지. 엄마, 나 산토리니 가본 적 있어. 무슨 소리니? 너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아니야, 갔다 왔어. 정말이야. 저기 저 사진 봐. 내가 찍은 거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가 들렸죠. 저의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보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서연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거울 속의 낯선 사람. 1년 후, 정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행복한 결혼식 사진이 올라왔죠. 서연은 가짜 계정으로 그 사진을 봤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어야 하는데. 루나는 인플루언서로서 더욱 성공해 책도 출간했습니다. 진짜 나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이었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작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벽에는 프린트한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모두 한때 사라의 계정에 올렸던 사진들이었죠. 아니, 루나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파리에서 찍은 거고, 이건 두바이, 이건 발리. 서연은 매일 사진들을 보며 자신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는 이미 완전히 무너진 지 오래였죠. 어느 날 저녁 서연은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코난 눈, 헝클어진 머리. 너, 누구야?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사라야. 인플루언서 사라. 아니야, 너는 김서연이야. 김서연은 없어.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어. 서연은 주먹으로 거울을 쳤습니다. 거울이 깨지며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죠. 조각난 거울에는 일그러진 얼굴이 여러 개로 비쳤습니다. 와, 나도 여러 명이야. 나도 여러 개의 삶을 살 수 있어. 피가 흐르는 손을 보며 서연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구급차가 왔습니다. 마지막 장면. 정신병원의 하얀 방.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지만 서연은 관심이 없었죠. 손에는 낡은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서연은 계속 스크롤하는 동작을 반복했어요. 좋아요가 또 늘었네. 댓글도 많이 달렸고. 텅 빈 화면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산토리니에서 인사드려요. 날씨가 정말 좋죠? 병실 밖에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설명했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입니다. 자신이 만든 가상의 정체성과 실제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연은 여전히 빈 화면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10만 명 돌파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은 1년 전 그날과 똑같았죠. 하지만 서연에게는 더 이상 회색빛 세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반짝이는 산토리니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비록 그것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환상일지라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타인의 삶을 훔쳐 얻은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